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동입니다. 인사동에 갤러리에 왔는데 네, 유일하게 담배를 필 수 있는 갤러리예요.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테라스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이 인사동 이 비싼 땅덩어리에서 여기 보니까 한 20평 정도 되는 서른 바닥만 40평이에요. 테라스 바닥만 40평이에요. 한번 구경시켜드려야죠. 안 돼. 학생. 아. 인사동에 이렇게 대단한 테라스 공터가 있는데, 공터가 아니죠. 이거 뭐 저기 무대가 기가 막히겠는데요. 그럼요. 갤러리 오픈할 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우리 저 사이트 예, 신상갤러리닷컴 들어가면은 예, 여기서 100명이 예, 파티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탁자가 있죠. 예, 이 탁자가 원래가 의자서부터 다 있던 거예요. 예, 이 스기나무라고 그래요. 해양성 나무. 예. 일본에서는 전부 다 스기나무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구청에서 지원해 준 거야. 아, 왜냐면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왜 했느냐면은 제가 여수 세계박람회 제가 국제조직위원장이에요. 예,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그때 내가 대학 교수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나올 수가 없어서 이 갤러리를 하게 됐던 거고, 시작이.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그 실버 박람회를 했었어요. 1999년도에. 그때는 기획사가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오라 그래서 국제 행사를 해준 거고, 그거는 여의도 정경련회관에서 했어요. 그래서 조금 좀 국가적인 행사를 많이 했죠. 예, 그 중에서 제일 큰 거가 세계 한인회라고 있습니다. 예, 세계 한인회, 세계 한인회는 10월 5일이에요. 한국에서 결정한 거가. 예, 한인의 그러니까 날이, 제가 원래 그 세계 각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그림도 수출하자, 달러를 벌어들이자.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 법을 만들었어요. 교수서법을. 왜냐면은 자기 아파트에서라든가 자기 작업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주부라든가 그럼 불법 과외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법에 걸려요. 그거를 저는 전부 다 내가 아무리 홍대를 나왔어도 아트라고 그래요. 문화예술을 토탈로 해서 아트 해서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작업실이 되고 사진가라든가 또 영화사 이런 데서 스타디오를 할 수 있게끔. 이 공간이요. 그렇죠. 그렇게 예. 활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계 한인회 때는 청와대에서 다 초청을 해요. 예, 세계 각국 회장관들을. 그래서 공식 행사를 워커힐 같은 데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여기 와서 행사를 해줬고, 그거를 좀 상업적으로 연결한 거가 중국에도 그거를 모방을 해서 세계 한상회라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져서 각 도시에서 그걸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회는 굉장히 큰 단체 아닌가요? 그렇죠. 예. 왜냐면 한국 상인연합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상업이죠. 다 상업 아니야. 예, 음식점을 하든. 예,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상장이라든가 필기도구라도 한국에서 가져갑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같은 예를 들면 굉장히 비싸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뉴욕에 뭐 43번 같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뭐 설렁탕집 음식점 많은데,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게 그릇서부터 숟가락, 이것도 다 한국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음식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 가져가니까 그런 거가 하여튼 인쇄서부터 광고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는 게 한국에서 가져가야 되려니까 그게 연합이 돼서 처음에는 세계 한인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세계 한인 상공회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한상대회라고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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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세계적으로 어디서 지었냐면 차이나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원체 세계 각국에 많이 퍼져갖고 차이나타운이 된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가면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43번가 거리가. 거기 가면은
다 한국 시점들 많아요. 다 몇십 년 됐어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진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가 한국 한상대예요. 그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문화 쪽은 제가 주도적으로 그 한 역할을 거죠. 맡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법도 만든 것처럼 그래서 처음으로 그 법을 만들어 시도한 게 문화센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명동에 예. 제일백화점서부터 종로이가 YMCA에서부터 전부 다 문화센터를 최초로 해준 거야. 왜냐면은 취미라도 하고 싶은데 그럼 문화센터라는 이름도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그때는 됐나요? 학교라고 했어요. 스쿨. 예. 그 다음에 YMCA 할 때 이제 문화센터라고 그랬어요. 예. 음악은 싱얼롱 Y라고 그랬고 그래서 최초로 문화센터를 한 거고 예. 그게 파급이 돼서 지방자치에서 이제 동사무실이든가 이런데 예.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서 굉장히 활성화됐죠. 예, 지역 그게 문화 뭐냐면 사업 가장 중요한 게 방이 다매야. 만 원씩 분기별로 예. 방이들.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 그래서 모든 거 그냥 우리가 설치했다서 그림만 한 게 아니라 몇 명 되지만 5명 이하면은 폐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건물주 YMCA Y 그 건물주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매스컴 한국일보고 뭐고 이제 빌딩들이 다 출판사를 대관하든가 했던 거예요 임대로. 그러니까 신문사하고 매스컴들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홍보하는데. 그러니까 뭐 동아방송 이렇게 오고 저 건물 지면서 문화센터를 다들 시작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법률적으로 백화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차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화센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느 뭐 현대백화점이다. 차를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보시면은 현대백화점 수영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규라는 장책이 우리나라는 일정 시대 때부터 법규예요. 법이라는 게. 지금 학원법도 일정 시대 때 겁니다. 학원법. 그러니까 실면적이 30평 이상, 실면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분양명수로 한 60평이 돼야 학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예술가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수들 보세요. 노래 한곡해서 히트쳐도 가수입니다. 근데 꼭 그림은 꼭 뭐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파괴시킨 거죠. 선생님께서 하셨습니까? 다 법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국회 통과시켜서. 제가 인사동에서 오늘 대단한 분을 뵙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이후서부터 예. 대학을 무려. 여기 지금 갤러리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제일 폭탄 세리를 받은 거야. 왜냐면 무조건 그 세무 사찰이 들어와서. 왜냐면 문화예술하는 사람이 서로가 고발을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근성이 뭐냐면 남 잘 되는 거 못 봐요. 아니 방송이고 신문이고 얼마나 만에 했는데. 예. 뭐 세금 폭탄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그 지금 선생님께서 여기 신상 갤러리 그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무료로 되고 난다 그랬죠. 무료로요? 그래요. 이 넓은 공간 명품. 전기료 관리비만 받아요. 일주일 동안. 예. 먼저 기본으로는 인사동에는 예. 매주 화요일날 DP하고 철거하고 그렇죠. 합니다. 예. 일주일을 써야 되죠. 예. 그 대신에 작가들이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렵진 않지요. 다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어려워. 5% 10% 어. 빼놓고 다 지금 일반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홍보대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기만깊게 뭐 몇 억이다. 제가 그럴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미래에스 사장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억이에요. 연봉이. 그러면 평생을 그림 한 점 파는 거가 몇 억이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들은 거의 다 특히 그림은 유럽도 그렇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같이 올라간 것 뿐이지 생전에 파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금 작가들 보세요. 박수근이가 생전에 그림 하나 판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중섭이가 그림 하나 판 적이 있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끼리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데 그걸 개몽하고 봉사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론가고 비평가가 없다는 얘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은 뭐 누구 거 뭐 몇 억에 뭐 팔렸다 뭐 어쩌다 죽고 난 다음에 몇 억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근데- 삼성이 왜 재벌이 됩니까?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은 삼성만큼 머리가 없어요? 문화예술 창출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후손은 굶어 죽고 하는 판인데 거의 독립운동가 수준이네요. 지금 참 좋은 질문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처럼 진짜 가계로 볼 때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드는 게 그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부모 때에서는 힘들어 했는데 자식한테 혜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근현대 작가들의 자식들 보세요. 벌써 틀려요. 제가 그 후대 작가들을 거의 다 압니다. 하지만 다 어렵게 살아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들의 음악이든 무용이든 연극이든 미술이든 그 후손들은 더 힘들어요. 왜? 정신적으로 부담이 있어갖고. 참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뭔가 문화 정책을 조금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그것들이- 역할을 선생님께서 한 20년 이상 30년 맞죠. 가까이 해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첫째가 법을 만들었다고 법제화시키고 그러잖아요. 법제화시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외국을 많이 다닌 거죠. 선생님이 리더가 돼서 이렇게 그렇죠. 주선을 그러니까 주최를 해서 세계 각국에 특히 뭐 미국 같으면은 20년 동안에 해마다 행사를 해줬어요. 계속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께서. 예. 거기에 지금 뉴욕에 가면은 43번가에 그 한인회관이라고 있습니다. 한인들. 그러니까 이승만 그 독립운동가였을 때 대통령이었지만은 어제 엊그제 특집 우리가- 나오더라 방송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한 게 유일한 거가 미국 뉴욕에 뿐이 없어요. 지금 한인회관도 다 월세 들고 살아있지. 그래서 그게 지금은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 신촌이 옛날에는 변두리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가 중심이 돼서 그 유일하게 건물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개인전 때문에 80년대 갔었어요. 어유 대단하시다. 그래서 해준 거가 뭐냐면은 회관 아닙니까? 옛날에는 공회당이라 그랬죠. 거기다가 조명등만 하고 화이트 페인트만 칠해줘서 갤러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쓰죠. 선생님께서요? 그래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료로 전시회 하게끔 하고 전시를 일단 해야 문화예술은 공연도 해야 뭐 지금 여기 인사동의 신상 갤러리가 어떻게 보면 작가들의 산실이네요. 여기서 태어나고 막 여기서 막 그 지금 역사가 여기 지금 여기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지 아까? 25년 25년. 요 장소 25년 동안 지금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터전이 된 게 여기네요. 그렇죠. 그동안 여기를 거쳐간 작가들이나 선생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 뭐 손으로 셀 수. 굉장히 많죠. 뭐 그럼- 그러니까 아까도 뭐 저 홍대 얘기해서 강록사도 하고 다 알죠. 원로 작가들. 그리고 그 계보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뭐 평론가 해도 옛날에 문학을 한다든가 시인이라든가 신문사 기자 출신들이 아는 거지. 직접 그림이면 그림은 옛날에는 그 맛대리라고 그랬어요. 유화 오일을 할 때. 예.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재료를 메탈을 할 수 있는 연구한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게 재료서부터가 다 포함이 돼야 평론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없으니까 평론가라고 한 거죠. 지금 저 동아일보에서 신춘문예에 평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는 이론이지.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작업의 질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우슬기 보잖아요.
이게 뭐 나이롱인지 면인지 그걸 알아야 그 디자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재료에 따라서. 그 대한민국은 재료학을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알파 물감도 최초로 자문위원을 해줬어요. 지금 이제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왜냐면 야외 스케치를 가려고 하는데 문화센터를 처음 할 때도 그때는 컬러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치약 같았어요. 그러니까 12색만 해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혼합이라는 게 나와진 거예요. 혼합이라는 그게 알파 색치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토종 물감 회사입니다. 신한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합작 회사고. 그러니까 재료라는 걸 알아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특히 디자이너들은. 그래서 포스터 컬러가 탄생한 거가 우리가 그 박정희 시대 때까지는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포스터 방고. 선생님, 제가 앞으로 자주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씩 찾아뵙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쭉 그 선생님의 그동안 해오셨던 일을 좀 정리도 할 겸 그 다음에 신상 갤러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까지는 거의 선생님 연구실, 작업실 겸 갤러리, 어려운 작가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운영을 해오셨지만 사실 코로나도 그렇고 인사동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퍼주기 갤러리로 운영하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 활성화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한 20년 동안을 봉사로 해서 정부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예.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에 진출하는 행사라든가 지금 우리 이재화 선생님도 한 4년 됐죠? 5년 됐나? 파리에 루브르 가서 루브- 6년 됐어요. 6년. 6년 누볼 박물관도 그러니까 남이 못하는 거 한 거예요 다. 왜냐면은 누볼 박물관에서 전시했다 그러면 지금도 그래. 파리 장들이라든가 파리 작가들이 누볼 와서 어떻게 전시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래. 올해도 가을에 했는데 왜냐면 파리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행사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적응이 안 돼요. 항상 거기 우리나라 갤러리처럼만 생각을 해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코엑스 아트인데 그냥 되나요? 안 되죠. 똑같아요. 지금 베이징 아트페어도 똑같습니다. 3년 동안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런 것처럼 세계 각국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하는 거지. 이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진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내 평생에 가고 싶은데 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제 그림들이 거의 다 제목이 트래블이에요. 예. 여행. 인간이 사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게 여행이더라 이거지. 아침에 안 일어나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겁내면 안 돼요. 그럼 여행을 못 해. 왜냐면 우리가 걷는 것 자체가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두 발로 가는 여행도 있지만 머리로 가는 이 상상의 여행. 그거는 여행이라는 거는 그게 참. 두 발로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김철삼인가 맞아요. 여행가가 있었어요. 그분은 두 발로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온몸으로 여행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러니까 그냥 여행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전시라든가 음악회를 하든가 뭐 자기 발표를 한다든가 어떤 행위적인 거를 하면서 여행을 하자는 거지. 돈만 있으면 비행기표 사고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런 거는 여행의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인사동 신상 갤러리에서 그런 즐거운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